안녕하세요. 오늘은 남편의 충격적인 이중 생활을 알게 된 어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차민서 씨의 삶은 흰 대리석처럼 완벽해 보였습니다. 10년 결혼 생활, 성공적인 건축가 남편, 모든 것이 견고한 신뢰 위에 세워져 있었지요. 하지만 이 완벽한 일상은 단 하나의 메시지로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지금 당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드라마 사라진 남편의 결혼식을 시작합니다. 일장 일상과 균열. 차민서는 흰 대리석이 깔린 펜트하우스 거실 창가에 앉아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10년 전 성공적인 건축가인 남편 박선우와 결혼했을 때부터 이 공간은 그녀의 성이었습니다. 탁 트인 한강뷰, 미니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가구 배치, 완벽한 남자의 완벽한 아내라는 수식어가 늘 그녀를 따라다녔지요. 하지만 이 완벽함 속에는 언제나 텅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선우의 부재였습니다. 선우는 프로젝트 때문에 해외나 지방 출장이 잦았습니다. 한 달에 보름 이상 집을 비우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민서는 남편의 성공을 위해 이 고독을 감수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견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야 선우가 마음껏 날개를 펼 수 있으니까요.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넓은 공간은 정적만 가득했습니다. 민서는 습관처럼 핸드폰을 들어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 회의 잘해요. 건강 챙기고요. 답장은 늘 그렇듯 몇 시간 후에야 돌아왔습니다. 응, 고마워. 여보도 잘 지내. 짧고 간결한 메시지였지만 민서는 그 간결함 속에 담긴 무뚝뚝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신뢰라는 견고한 기둥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민서는 개인 작업실에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화가 에곤 실내의 도록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스팸이겠지 싶어 무시하려 했지만 알림이 연달아 3번 울렸습니다. 문자를 확인한 민서의 눈이 순간적으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선우 씨와 저희 결혼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세요. 민서는 심장이 차가운 물속으로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선우 씨라는 호칭이 생생했습니다. 결혼, 선우, 말이 안 되는 조합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링크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로딩되는 동안 숨을 멈추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모바일 청첩장이었습니다. 배경은 유럽의 고성처럼 보이는 화려한 스튜디오였고 신랑은 턱시도를 입은 박선우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녀가 10년을 함께 산 그 남자 박선우. 그의 옆에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앳된 얼굴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처럼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신랑 박선우, 신부 윤지아, 그리고 결혼식 날짜는 정확히 5일 뒤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외곽의 한 웨딩홀이었습니다. 민서는 순간적으로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뇌가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장난이겠지요. 누군가의 악의적인 해킹이거나 동명이인의 장난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진 속 선우의 눈빛은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그 미소는 그녀에게 보여준 적 없는 낯설면서도 깊은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는 화면을 수백 번 확인했습니다. 선우의 콧날, 입꼬리, 턱선의 각도, 모든 것이 그녀의 남편 박선우였습니다. 이때 민서의 머릿속에 지난 몇 달간의 이상한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잦아진 출장, 밤늦게 걸려오던 스팸 전화, 그리고 그녀의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던 선우의 눈빛. 요즘 프로젝트가 많이 힘들어요? 라고 물었을 때 선우는 응. 워낙 비밀리에 진행되는 거라 여보한테도 자세히 말 못해줘서 미안해. 라고 했었죠.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까?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는 겨우 숨을 들이쉬고 곧바로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민서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우 씨, 지금 어디예요? 이 청첩장 뭐예요? 전화 받아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믿고 싶지 않은 진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남편이 출장 간다고 떠나 있던 동안 그는 다른 여자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년의 신뢰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배회합니다. 고급스러운 가구, 그녀의 취향대로 고른 장식품들, 그리고 선우와 함께 찍은 결혼 사진까지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농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액자 속의 선우의 얼굴을 노려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녀의 질문은 메아리 없이 넓은 공간에 흩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청첩장은 더 이상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결혼 생활에 박힌 비수였습니다. 민서는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메모를 발견합니다. 출장 일주일 연장. 미안. 사랑해. 선우. 이 메모는 지금 그녀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이 얼마나 비열하고 역겨운 거짓이었는지. 그녀는 모든 것을 뒤엎고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고 머리는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냉정하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은 곧 극도의 분노와 차가운 이성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청첩장 속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서울 외곽. 장소가 멀다는 것은 그만큼 그녀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쉬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결혼식이 장난이 아니며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민서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10년 결혼 생활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직접 그곳에 가야 합니다. 이 지옥 같은 농담의 진실을 눈으로 확인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장 믿을 수 없는 현실. 민서의 마음은 거친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숨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그녀의 내면을 잠식하고 있었지만 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이성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녀는 재빨리 평범한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코트와 선글라스, 그리고 작은 크로스백.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경계심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청첩장에 적힌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서울 외곽,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남편 박선우가 왜 그 먼 곳에 식장을 잡았는지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그들만의 비밀 왕국을 만들고 싶었겠지요. 택시 안에서 민서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지만 민서의 세계는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슨 일을 겪게 될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1시간여 만에 도착한 웨딩홀은 예상보다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야외 정원까지 갖춘 선우의 재력을 짐작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민서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차 문을 닫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웨딩홀 입구에는 박선우 윤지아의 결혼식이라는 배너가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민서의 머리가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하는 남편의 또 다른 결혼이었습니다. 민서는 선글라스를 고쳐 쓰고 조심스럽게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이미 수많은 하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표정으로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눈은 오직 한 사람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곧 그를 발견했습니다. 박선우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싱글벙글 웃으며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그의 일상인 것처럼 조금의 죄책감이나 불안함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에게는 급한 출장이라던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는 세상의 전부인 신랑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민서는 숨을 멈추고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가 그녀의 집 거실에서 편안한 옷차림으로 신문을 읽고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선우는 하객들과 웃고 악수하고 심지어 몇몇 지인들과 농담까지 주고받았습니다. 그가 10년 동안 그녀에게 보여준 익숙한 미소, 그 미소를 지금 다른 여자와의 결혼식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부 대기실 쪽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고유정, 청첩장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만삭의 몸이었지만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유정은 선우에게 다가와 자연스럽게 그의 팔짱을 끼었고 선우는 유정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친밀함과 다정함은 민서의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만삭이라니, 아이까지. 민서는 눈앞의 장면이 너무 극적이라 오히려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서는 홀의 가장 구석, 어두운 벽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랑 입장곡에 맞춰 선우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신부 입장. 만삭의 유정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민서에게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민서의 시선은 곧 혼주석으로 향했습니다. 선우의 부모님, 그녀가 지난 10년간 시부모님으로 모셨던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중년 남녀가 선우와 유정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이 결혼을 위해 선우는 가족까지 완벽하게 속인 것입니다. 대역을 고용해서 이 치밀하고 극악무도한 기만에 민서의 영혼은 갈갈이 찢겼습니다. 그 순간 민서의 분노는 슬픔을 압도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심장과 머리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계획된 10년짜리 기만이었습니다. 3장 증거 확보와 결심. 결혼식이 진행되는 내내 민서는 마치 얼음 조각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홀 안의 모든 소리가 그녀에게는 웅웅거리는 잡음으로 들렸습니다. 주례사의 축복, 하객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선우와 유정이 주고받은 사랑의 맹세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비명 같았습니다. 민서는 꽉 담은 입술 사이로 간신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랐고 그 자리에는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릴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장면은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끝낼 수 없는 법적인 증거로 남겨야 할 엄연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민서는 손에 든 휴대폰의 카메라를 켰습니다. 화면을 통해 선우와 유정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클로즈업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 숨을 참고 선우의 얼굴, 유정의 만삭배, 그리고 그들의 행복한 미소를 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혼주석이었습니다. 민서는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돌려 선우의 부모님 대역을 찍었습니다. 그녀가 10년간 모셨던 시부모가 아닌 낯선 중년 부부. 이 사실이야말로 선우의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기만을 증명할 핵심 증거였습니다. 민서는 여러 각도에서 사진과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손가락은 놀라울 정도로 확고했습니다. 식이 끝난 후 선우와 유정은 하객들과 사진을 찍기 위해 로비로 다시 나왔습니다. 민서는 최대한 벽에 붙어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모습을 찍고 또 찍었습니다. 하객들 중에는 민서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웠지만 다행히 선우는 이 결혼을 철저히 이전 생활과 단절된 새로운 인맥을 중심으로 꾸린 듯 했습니다. 선우가 유정에게 귓속말을 하며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다정함, 그 따뜻함, 민서에게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된 모습이었습니다. 민서는 이 모든 것이 10년 동안 이어진 거짓 연극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헌신, 그녀의 인내, 그녀의 사랑이 모두 이 남자의 더러운 비밀을 위한 배경막이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질식시킬 것 같았습니다. 민서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으니 이제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웨딩홀을 빠져나왔습니다. 맑은 가을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지만 민서의 마음은 깊은 겨울밤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그녀는 손에 쥔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기계 안에 그녀의 10년 결혼 생활을 파괴한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서는 곧바로 옷을 갈아입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녀는 웨딩홀에서 찍은 모든 사진과 영상을 외장 하드와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백업을 마친 후 그녀는 휴대폰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 목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선우가 출장이라고 했던 기간, 그가 그녀에게 보낸 모든 사랑해라는 메시지들이 그녀의 눈에는 비웃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선우의 계획적인 기만과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데 완벽했습니다. 민서는 텅 빈 거실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은 이제 끝입니다. 슬픔을 위한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복수의 시간, 그녀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휴대폰을 들어 가장 실력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우라는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법정에서 만천하에 드러낼 것입니다. 그녀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짓밟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사장 또 다른 피해자. 민서는 유명 로펌의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강의원은 민서의 침착함과 준비된 증거물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민서가 제시한 모바일 청첩장, 결혼식 영상, 그리고 대역 배우가 출연한 혼주석 사진들은 박선우의 유책 사유를 완벽하게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민서에게 최대한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 그리고 양육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있다는 설정 추가를 청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민서는 단지 이혼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선우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합당하고 뼈아픈 대가를 치르기를 원했습니다. 소송 절차가 진행되던 어느 날 민서는 강 변호사의 연락을 받고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강 변호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민서에게 한 여성을 소개했습니다. 그 여성은 바로 박선우와 결혼식을 올린 고유정이었습니다. 유정은 만삭의 몸으로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혼란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유정 역시 박선우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유정 씨는 박선우 씨가 자신에게 싱글이라고 속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만남이었지만 아이가 생기자 선우 씨가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답니다. 유정 씨는 선우 씨가 건축가로서 해외 프로젝트가 많아 가족 관계가 소원한 상태인 줄로만 알았다고 해요. 저한테는 출장 간다고 해놓고 그 여자한테는 저와의 관계를 숨기고 아이까지 만들었다고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저도 모르게 선우 씨 휴대폰에서 이상한 문자를 보고 의심이 들었는데 이미 배는 불러 있었고 그래서 변호사님을 찾아왔어요. 저도 이 결혼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유정의 떨리는 목소리와 절망적인 표정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민서는 유정을 향한 분노를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기만당한 또 하나의 희생자였습니다. 민서는 자신의 복잡한 감정들을 잠시 접어두고 유정에게 다가갔습니다. 힘들죠? 저도 그 결혼식장에서 선우 씨를 봤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선우 씨의 아이를 가진 피해자예요. 우리 모두 한 남자에게 농락당한 거예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저희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아시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아이는 어떻게 되고요? 민서는 유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달되었습니다. 적이었던 두 여자는 한 남자의 배신이라는 거대한 비극 앞에서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 상황이 오히려 민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정의 증언과 피해 사실은 선우의 악의적인 기만을 더욱 명확하게 입증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서는 유정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나에게 10년의 거짓을, 이 어린 여자에게는 한 아이의 미래를 앗아가려 했구나. 그녀의 분노는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선우가 저지른 모든 기만에 대한 사회적 단죄를 요구하는 정의감으로 번져갔습니다. 민서는 유정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유정 씨, 슬퍼할 시간은 법정에서 승리한 후에 가져도 늦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예요. 선우 씨의 죄를 완벽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싸웁시다. 유정은 민서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여성의 연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 명은 10년의 세월에 대한 보상을, 다른 한 명은 아이와 자신의 존엄성을 위한 정당한 처벌을 요구하며 박선우라는 거대한 거짓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오장 공조와 재판 준비. 민서와 유정의 만남 이후 이혼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강희원 변호사는 이 두 피해자가 제공하는 증거의 시너지 효과에 주목했습니다. 민서는 선우의 이중 결혼식 영상과 대역 배우 사진 등 선우의 기만 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반면 유정은 선우가 자신에게 거짓으로 보여주었던 생활 패턴, 결혼을 서두른 이유,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된 전후 사정 등 선우의 계획적인 은폐와 허위 진술에 대한 내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두 사람을 위해 별도의 회의를 마련했습니다. 민서는 차분하게, 유정은 감정이 격해지려는 것을 억누르며 각자가 알고 있는 선우의 거짓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유정 씨에게 선우 씨는 자신과의 결혼을 위해 저희 결혼 사진을 모두 치웠다고 했답니다. 유정 씨가 왜 집안에 당신 물건이 다 새 거냐고 묻자 선우 씨는 이전의 사업이 망해서 모든 걸 새로 시작했다고 거짓말을 했답니다. 사업이 망했다고요? 선우 씨가 작년에 저희 명의로 강남에 오피스텔을 추가 매입한 것은요. 그게 다 이 결혼을 위한 밑그림이었습니까? 유정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당시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선우 씨는 제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해외에서 은둔 생활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 때 혼주석에 가족 대신 가까운 친척들을 앉히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친척이라는 분들이 다 연기자였다니. 제 결혼식이 한편의 사기극이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민서는 유정의 말을 들으며 선우의 치밀함에 몸서리쳤습니다. 선우는 민서에게는 출장이라는 거짓말을, 유정에게는 가족의 부재라는 거짓말로 이중 결혼을 설계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들의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선우의 재산 은닉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우의 개인 사업체, 해외 프로젝트 명세,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금융거래 기록까지 모두 들여다봤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선우는 민서에게 끊임없이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민서의 휴대폰으로 수백 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아이 얼굴을 봐서라도. 우리가 10년 동안 쌓아온 정이 있잖아. 이혼은 하되 법정 싸움만은 피하자. 당신이 원하는 위자료 최대한 맞춰줄게. 선우 씨, 이미 당신은 나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2번 잃었어요. 첫 번째는 거짓 결혼식을 올렸을 때, 2번째는 유정 씨를 만삭으로 만든 채 법정에 서게 하려 했을 때예요. 당신의 모든 행동은 계산된 기만이었어요. 이제 법이 당신에게 심판을 내릴 차례입니다. 민서는 선우의 회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정과의 연대를 통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돈이 아니라 선우의 가면을 벗기고 그가 지은 죄의 무게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재판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민서와 유정은 따로 법정에 도착했지만 법원 복도에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동료애가 아닌 같은 상처를 가진 전우들의 결이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민서에게 최종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박선우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나와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읍소하는 전략을 쓸 겁니다. 동정심의 호소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 액수를 낮추려는 속셈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가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이중 생활을 했다는 것을 판사님께 명확히 보여드릴 겁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민서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1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무대, 박선우의 추락을 위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법정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육장 법정의 대면.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민서는 원고석에, 박선우는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선우는 예상대로 변호사 없이 혼자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출장으로 지친 듯한 피곤함과 함께 억울함과 동정을 유발하려는 듯한 표정이 교차했습니다. 민서는 선우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사랑을 맹세했던 남자가 지금은 그녀의 인생을 파괴한 기만자로 맞서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서 측 변호사인 강의원은 준비된 자료들을 제시하며 선우의 이중 생활과 계획적인 결혼식 사기 행각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결혼식 영상, 대역 배우의 모습이 담긴 사진, 그리고 유정과의 관계에서 아이까지 생긴 사실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강 변호사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선우에게 변론 기회가 주어지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고 약간 떨렸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아내 민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건축가로서 프로젝트가 잘 풀리지 않아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외로움에 한순간의 실수로 유정 씨를 만났고 이 모든 것이 저의 어리석은 판단 때문입니다. 아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습니다.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선우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척하며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한순간의 실수와 사업적인 스트레스로 포장하려 했습니다.
민서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침묵을 지켰습니다. 선우의 이 전략은 분명 재산 분할과 위자료 액수를 줄이려는 노골적인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주재하는 판사 김정우는 냉철했습니다. 그는 선우의 변론을 듣는 내내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선우의 말을 끊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고 박선우 씨, 한순간의 실수라고 하셨습니까? 결혼식을 올리시고 혼주석의 대여까지 고용한 행위도 한순간의 실수입니까? 계획적으로 다른 여성에게 접근하여 가정을 꾸리고 원고에게는 장기 출장이라는 거짓말을 한 것은 장기간에 걸친 기만 행위입니다. 그 점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어리석음과 악의적인 기만은 다릅니다. 이 결혼은 원고 차민서 씨의 10년 결혼 생활에 대한 정면 부정입니다. 게다가 피고는 유정 씨에게도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고는 지금 이 자리에서 원고가 청구한 모든 금액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으십니까? 선우는 판사의 예상치 못한 단호함에 얼떨떨해하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 거부했다가는 더 큰 불이익이 돌아올 것을 직감했습니다. 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민서가 청구하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선우는 거의 패닉 상태에서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은 단순한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모든 읍소 전략을 무효화하는 결정적인 자백이었습니다. 민서는 선우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씁쓸했지만 그녀의 복수가 현실화되는 통쾌함도 느꼈습니다. 판사는 선우의 대답을 확인하고 강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원고 측 청구 금액에 대한 피고의 인정을 확인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재산 분할, 그리고 양육비 일체를 피고가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됩니다. 판사의 단호한 판결은 법정에 짧은 정적을 가져왔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전략이 완벽하게 실패했음을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판사는 그의 동정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뻔뻔함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민서는 승리의 눈물을 흘리는 대신 10년 동안 짓눌려 있던 짐을 내려놓는 듯한 깊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7장 정의의 승리. 판사의 단호한 조정 성립 선언 이후 법정은 분주해졌습니다. 강희원 변호사는 민서의 곁에서 최종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민서는 승리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녀가 요구한 금액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선우만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 변호사는 민서에게 결과를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민서 씨가 청구하신 모든 내용이 인용되었습니다. 박선우 씨의 악의적인 기만 행위가 너무 명백했기 때문에 판사님도 이례적으로 저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것입니다. 특히 재산 분할 비율을 보통 수준보다 높게 책정했고 위자료 액수 역시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양육비는요? 아이의 양육비도 산정 기준표보다 높게 인정되었나요? 당연합니다. 박선우 씨의 소득 수준과 유책 사유를 고려하여 기준표보다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선우 씨가 건축가로서 해외 프로젝트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 대부분이 이번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지급될 것입니다. 사실상 재산을 거의 잃게 될 겁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요구는 돈에 대한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년간 그녀의 삶을 앗아간 대가, 그리고 아이에게 미칠 상처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에도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피고석에 앉아 있던 선우는 멍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정하고 받아들인 금액이 얼마나 막대한지 그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고작 동정심에 호소하여 금액을 낮추려다가 오히려 판사의 분노를 사서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선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변호사님, 이 금액은 너무 과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돈을 다 다시 조정해 주십시오. 이혼은 하겠지만 이 금액은 부당합니다. 피고 박선우 씨, 이미 법정에서 본인의 의사로 모든 청구 금액을 인정하셨습니다. 판사님께서도 이 점을 확인하셨고요. 지금에 와서 번복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정당한 법적 책임입니다. 피고는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조정은 이미 성립되었습니다. 선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턱시도는 더 이상 성공적인 건축가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몰락을 알리는 조롱의 의상처럼 보였습니다. 민서는 선우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10년간 그녀에게 보여주었던 사랑이나 존중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절망뿐이었습니다. 민서는 법정을 나서기 위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호했습니다. 복도를 걷던 중 그녀는 대기실에 앉아있던 고유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정은 만삭의 몸으로 홀로 앉아 있었고 민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서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결심했어요. 민서 씨를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유정 씨,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유정 씨도 이제 선우 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세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두 여성은 짧은 눈빛 교환으로 서로의 고통과 연대를 확인했습니다. 선우는 결국 두 여성의 삶을 파괴하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두 여성은 서로를 통해 구원받고 선우의 모든 것을 빼앗아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민서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분노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0년간 잊고 살았던 차민서,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는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8장 새로운 시작. 재판이 끝난 후 박선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고 명예마저 실추되었다는 사실에 압도된 듯 했습니다. 민서는 선우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1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페이지를 닫았습니다. 그의 몰락은 통쾌했지만 동시에 10년간의 허망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허망함은 그녀의 새로운 삶을 위한 토양이 될 것입니다. 민서는 강희원 변호사와 함께 재산 정리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선우의 사업 자금까지 모두 동결되고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자 그녀는 예상보다 훨씬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과거의 보상으로 생각하는 대신
아이의 미래와 자신의 새로운 커리어를 위한 투자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선우와 함께 살던 펜트하우스를 정리했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그녀에게 완벽한 사랑의 성이 아니라 완벽한 기만의 무대였습니다. 민서는 아이와 함께 도심 속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집의 크기는 줄었지만 공간은 따뜻함과 진실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는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했고 엄마의 밝아진 얼굴을 보며 더욱 명랑해졌습니다. 민서는 큐레이터로서의 경력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아이 양육에 전념하느라 잠시 멈추었던 일이었지만 그녀의 감각과 지식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작은 갤러리에서 일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일에 몰두하는 그녀의 모습은 10년 전 꿈에 부풀어 있던 젊은 차민서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한편 고유정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민서는 유정이 원치 않는다면 연락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유정은 용기를 내어 민서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서 씨, 아이를 낳았습니다. 너무 예뻐요. 저는 이 아이를 제가 책임지고 잘 키울 겁니다. 선우 씨가 제게 해준 일은 용서할 수 없지만 이 아이에게만큼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유정 씨. 혼자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우리는 같은 상처를 가진 동지이고 이제는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입니다. 두 여성은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삶을 지지했습니다. 유정은 선우에게 받은 위자료와 양육비를 기반으로 아이와 함께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선우의 존재를 아이에게 숨기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대신 아이에게 진실과 존엄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것입니다. 민서는 어느덧 이혼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박선우라는 완벽한 건축가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빛을 발하는 독립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미술관 앞을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그 아빠는 이제 안 와. 하지만 엄마는 항상 내 옆에 있을 거야. 이제부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며 살 거야. 엄마는 이제 너의 엄마이자 너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가장 멋진 여자가 될 거야. 민서는 아이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과거의 고통을 딛고 피어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한 남자의 거짓말로 인해 겪은 고통은 두 여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연대를 통해 서로를 구원하고 각자의 삶에서 희망과 정의를 찾아냈습니다. 차민서는 더 이상 완벽한 아내라는 껍데기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디자인하는 건축가입니다. 민서는 아이와 함께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나갑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하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침내 차민서 씨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10년의 허상이었던 남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체성과 커리어를 되찾기 위한 단호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 남자의 극악무도한 기만 행위는 두 여인의 삶을 파괴하려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두 여성의 뜨거운 연대는 그 모든 고통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었습니다. 법정에서 실현된 정의는 통쾌했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복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용기를 내고 자신을 지켜낸 차민서 씨의 강인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정의로운 응원과 깊은 공감이 이 이야기를 완성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 차민서 씨와 고유정 씨의 연대에 힘을 실어주시고 그녀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